안녕하세요. 운동이야기의 김 교수입니다. 자, 오늘 Q&A 시간에 유저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느 의사 선생님은 젖산은 간으로 가서 포도당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는데 교수님의 말씀으로는 글리코겐과 아미노산과 물로만 가서 산화가 된다면 간으로 가서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젖산은 과연 몇 %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마 질문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 아마 약간 좀 혼동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요. 자, 그래서 젖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젖산이라는 것은 운동 중에는 피로물질이고 운동 후에는 어떤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그 두 가지 얼굴을 가진 그런 물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했었습니다. 따라서 운동 후에 만들어진 젖산의 100%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100% 중에서 70%는 산화된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산화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젖산이 뭘로 변화되느냐? 물로 변한다. 즉 없어진다. 그런 뜻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는 뭘로 변화되냐? 글리코겐으로 합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글리코겐으로 합성이 돼서 이게 이제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에너지원. 자, 그런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젖산은 간에 가서 글루코스로, 포도당으로 합성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젖산의 20%가 글리코겐으로 합성이 되니까 글리코겐으로 합성이 되기까지는 글루코스라고 하는 포도당 형태로 전환이 돼서 흡수가 됐겠죠. 그래서 간으로 포도당 형태로 흡수가 되면 어떤 형태로 저장이 되냐면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형태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글루코스로 합성이 된다는 말이 바로 여기와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10%는 또 뭐가 되죠? 아미노산으로 합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젖산의 30% 정도는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이 끝난 후 젖산은 우리가 충분히 피로물질이 아닌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유저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던 간에서 포도당을 합성을 한다고 표현한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글리코겐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젖산의 20% 정도는 포도당,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포도당으로 간에서 합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신 그 얘기나 제가 말씀드린 얘기나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유저님께서 약간의 혼동하셨던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해서 Q&A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Q&A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